어제 무리식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무리함수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무리함수는 무리식이 어제 뭐였냐면 루트 안에 식 들어가 있는 거 무리식. 그죠? 무리함수 뭐냐면 루트 안에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무리함수.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x에 관한 무리식인 경우에 이걸 무리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 닫아줘. 왜 닫다 말어. 그래서 보시면 루트 안에 이렇게 미지수 x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꼭 1차식만 들어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단어 넣어서 배우는 건 다 루트 안에 1차식 들어가 있는 경우만 이야기할 거고요. 2차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이 녀석이에요. y는 루트 x.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평행이동도 해볼 거고 뭐 늘리기 줄이기도 해볼 거고 막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무리함수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생긴 건 이거였다고요. y는 루트 x,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무리함수라고 할 건데 보자마자 함수니까 얘도요. 뭐 필요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는 음수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요 x 자리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넣을 수 있고 0은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루트 0은 0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치역은 루트 x를 y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 y의 값도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음수겠지만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양수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치역 역시나 0 이상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유리함수 어제 할 때 생각해보면 정의역에서 빠지는 숫자가 있었어요. 치역에서도 빠지는 숫자가 있었어요. x는 0 제외하고 나머지가 정의역, y는 0 제외하고 나머지가 치역이었거든요. 정의역이랑 치역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럼 얘도 보면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0 이상이잖아요. 0이라는 점이 약간 특별한 점인 거지. 경계선이 되는 거거든.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x좌표 0인 점과 y좌표 0인 점, 이 0,0이라는 점 있죠. 이 점이 그래프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터를 끌까요? x가 0보다 커야 되고 y도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0,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만 그림이 그려져 이런 소리이기 때문인데 자세한 그림은 조금 이따 그리겠지만 요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0,0이 그래프가 시작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점근선이었어요. 그죠? 점근선 그려놓고 나서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생각하는 거였는데 무리함수는 이렇게 출발하는 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없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인데 교과서에서 이름을 정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출발하는 점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는이 아니라 저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테니까 알아들으세요. 무리함수라는 건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 꼭지점이라는 녀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가 있는데 요거 루트라서 좀 보기 싫어서 양변을 제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거는 또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y는 x제곱 이건 우리가 아는 그래프지. 맨날 그리던 거.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랑 무슨 관계냐 하면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꾼 관계.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는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고 그럼 얘하고 얘는 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녀석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림을 슬슬 그려볼까요? 얘부터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y는 x제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요렇게 생겼던 녀석이 대칭 이동이 되면 요렇게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파란색 그래프가 된다고. 얘가 파란색인 거예요.
얘가 초록색인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쳐다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함수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잘라보면 두 점씩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 아까 요 루트 무리함수로 와서 보면 치역이 0보다 커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요 파란색 곡선 중에 0보다 큰 거, y좌표가 0보다 큰 거, 얘만 살려서 이렇게 살리면 이 빨간색 곡선이 누가 되냐면 바로 요 녀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요것만 살려두면 이거는 한 번씩밖에 안 만나니까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각각의 관계를 보자면 얘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그릴 수 있고 요 녀석 중에서 0보다 큰 것만 잘라서 얘만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 대충 이렇게고 우리가 이차 함수 곡선은 이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 꼭지점 근처만 그려서 그런데 2차 함수도 좀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맨날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10을 집어넣으면 100이고 1000을 집어넣으면 10만이야. 10만이냐? 100만이냐? 아무튼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요. 그래서 되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요 녀석을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는 거니까 무리함수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때는 요 근처, 꼭지점 근처를 주로 보게 되겠지만 멀리서 보면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무리함수 곡선은 실제로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2차 함수 곡선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근처를 그리다 보니 그림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2차 함수 곡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림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곡선 그릴 때 우리 이 꼭지점을 평평하게 그리잖아요. 초록색 곡선 다시 생각해 보면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니까 꼭지점 근처는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무리함수 곡선도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꽤 평평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 출발할 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이거 어차피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꼭 정확하게 그려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2차 함수 곡선에서부터 따온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출발하는 지점 빨간색 곡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자 그랬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딱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제가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리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림에서 하나만 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며. 오른쪽 위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꼬리가 0,0에서 출발해서 꼬리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평평하게. 출발은 이렇게 됐지만 누워서 옆으로 평평하게 가는 거니까 그림 그리실 때 오른쪽 위로 가요. 당연히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옆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두 가지 정보예요.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꼬리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또 그려볼 거거든요.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음이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우리의 눈이 속은 거고요.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통째로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x가 0 이하면 돼요. 그죠? 치역은 마찬가지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 이상이거든요. 그럼 얘도 출발한 지점이 어딘 거야? 0,0인 거야. 그죠? 얘도 꼭지점은 0,0이고요. 대신에 꼬리가 날아가는 방향은 0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0보다 크다니까 위로 가야 돼요. 왼쪽 위로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림을 실제로 그래서 그려보면 저기다 그릴 거 그랬나? X축, Y축 0,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생각해보면 얘하고 얘는요. 요 녀석 두 개를 생각해보면 X라고 써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X 쓴 거잖아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쓴 거야. 뭐 한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죠?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요 빨간색 곡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하시면 요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빠르게 나머지도 해보면 이제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고요. 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한테 붙어있던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던진 거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 정의역 살펴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X니까 얘가 0 이상. 치역 살펴보면 요 녀석이 0 이상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니까 실제로 Y는 0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 꼭지점 어디냐면 0,0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출발은 똑같이 0,0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말한 것처럼 요 녀석이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요 마이너스는 얘한테 있었던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뒤집어 내리면 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고 사실은 저 그래프에서 요 파란색 남은 부분 있죠? 요 남은 부분이 요 녀석이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인 건데 자리가 없죠? 빨리 여기다 빨리 할까요? 생긴 모양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정의역은 0 이하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니까 X는 0 이하 치역은 역시나 똑같이 0 이하 루트는 0 이상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그래서 0,0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녀석이에요. 자리 없어서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녀석이고요. 출발한 점 어딘지 꼬리의 방향이 어딘지만 잘 아시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 몇 가지 변형을 가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숫자를 달아볼 건데요. 저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냥 루트 x가 아니라 이 앞에 어떤 숫자가 붙은 경우에요. 루트 2x.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숫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도를 아실 필요가 있는 건데 출발하는 지점이 0,0인 건 변함이 없어요. 꼬리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간다는 것도 역시나 변함이 없어요. 2x가 0 이상이면 되니까 x는 0 이상이고 루트 전체는 당연히 0 이상이니까 y도 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이 0,0인 건 변함이 없는데 요 녀석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면 얘는요 똑같이 1이라는 좌표를 대입했을 때 쟤는 1,1 지나가는데 얘는 1, 루트 1을 지나가잖아요. 요 녀석이 똑같은 좌표 1을 대입했을 때 조금 더 위에 있어요. 0,0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 그림 굳이 왜 그린 거냐면 출발은 똑같이 했어. 꼬리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날아가요. 그런데 생긴 모양이 약간 다르죠. 얘랑 쟤는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겹치지 않아요. 그죠? x 앞에 개수가 다르면 평행이동해도 겹치지 않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x 앞에 개수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거보다도 한참 더 크겠죠.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근데 요 4는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죠. 빼내면 누구랑 똑같겠어요? 2 루트 x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러붙을 건데 x 앞에 붙었냐 루트 앞에 붙었냐에 따라서 뭐 되게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녀석 부호만 아니면 안으로 다 쑤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달린 것만 아니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x 앞에 개수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얘가 얼마나 높이 솟구치는 건지 아니면 더 납작하게 가는 건지가 판가름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그릴 거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만 표시가 나는 거지 하나만 그리세요. 그러면 대충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손이니까. 그죠? 두 개, 세 개를 그려야 되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구분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래프니까 이제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볼 텐데 대칭이동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X축의 대칭이동, Y축의 대칭이동 이런 애들은 부호랑 다 관련이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가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가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부호를 쳐다보면 대충 티가 나고요. 평행이동이 문제인데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출발하는 지점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고 꼬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날아가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꼭지점의 위치만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고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Y-1이 루트의 X 빼기 3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마저 써보면 X-3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매번 그런 생각하긴 귀찮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원래 있던 녀석은 출발 지점이 0,0이었고 꼬리가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쳐다보고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출발을 어디서 하는지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그것만 정하면 되거든요. 잘 보면 얘가 0,0에서 출발했던 이유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었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순간이 꼭지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루트 전체가 0 이상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루트 전체가 0일 때가 또 꼭지점의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생긴 모양은 이건데 꼭지점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게 꼭지점이에요. 얘가 0 이상이어야 하거든. 얘가 0 이상이 되게 하려고 x가 3 이상인 거니까 x가 3인 게 꼭지점의 x좌표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가 0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얘가 0일 때의 값, y는 1. 이게 또 하나의 꼭지점 좌표, 힌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우리는 요거 3,1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꼬리가 날아가는 건 x의 부호, 루트 앞에 부호를 보는 거거든요. x가 0 이상이라며 x 앞에 양수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 이상인데 우리 아까 썼던 이렇게 생긴 녀석은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니까 x가 0 이하였잖아요. 이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였거든. 그러니까 와서 보면 이 x를 쳐다보고 x 앞에 양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큰 숫자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양수란 이야기예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의 방향도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딱 쳐다보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림 그린다고요. X축, Y축에 3,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구나 라고 그리시면 되죠. 그죠?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Y는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숫자 2 그리고 그때 Y값 1 X축, Y축 2,1이 꼭지점이고요. 꼬리의 방향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X에다 점점 작은 숫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루트 전체적으로는 양수니까 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왼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얘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뭐 x축이나 y축이랑은 안 만나죠. 그래서 표시할 때 3이고 1이야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는데 얘는 2고 1인데 y축이랑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의 좌표 정도는 찾아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0 대입해보면 루트 2 더하기 1이죠.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 더하기 1이다 정도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옆에 보면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요. 책에 있는 내용만 빨리 보고 예제로 가보도록 하죠. 예제 몇 개 풀고 나서 최대 최소나 역함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7의 5번은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A라고 써놨잖아요.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또 이제 왼쪽 오른쪽이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저는 그냥 루트 X랑 루트 마이너스 X로 이야기했는데 얘는 A의 부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이거 이야기한 거고요. 얘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녀석이다. 루트 자체는 0 이상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전체적으로는 0 이하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다 출발하는 지점은 0,0이고 꼬리가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만 잘 정해주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녀석은 평행이동한 거라고 얘기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값 그리고 그때의 y값 그것이 꼭지점의 좌표다. 그리고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를 이용해서 꼬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가 결정이 날 거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정하시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평행이동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건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로 가서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어디 있을까? 그래프 여기서부터인가 봐요. 8번인데 755번이네요. 아예 대충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먼저 해버리면 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y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값 1 그리고 그때 y값 b예요.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1,b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정도는 알아낼 수 있고요. 꼬리의 방향은 x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은 걸 보니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x 앞에 부호가 음수니까. 루트 전체적으로는 앞에가 양수 붙은 거잖아요. 위로 간다고요. 그래서 왼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저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정의역이랑 치역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그럼 정의역은 뭐겠어요? 1 이하다. 이게 정의역인 거지. 그래서 여기 1이겠죠? 1 이하다. 치역은 뭐예요? b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3이래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다. 라고 찾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꼭지점 찍고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생각해보면 정의역이랑 치역이 나올 텐데 말했지만 정의역, 치역 자체가 사실은 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꼭지점이 어디인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유형 9번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겹치더라 거든요. 그럼 보자고. 얘는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1,3이었어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1 그리고 그때 y값이 3이거든요. 그래서 1,3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 a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 안 붙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a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요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더래. 얘를 쳐다보니 요 녀석은 꼭지점이 어디예요? 2,0이에요. 루트 안에 0 되도록 하는 값이 2고요. 그때 y좌표는 0이잖아요. 얘는 2,0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x 앞에 마이너스 3 붙었죠. 왼쪽으로 가는 녀석이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로 가는 거거든요. 왼쪽 위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보자고. 요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더라. 그러니까 꼭지점만 쳐다보면 x좌표는 1 늘었고요. y좌표는 3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올라가는 건 꼬리의 방향은 생긴 모양은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평행이동하면 겹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 녀석 왼쪽 위로 가는 거네. 그럼 얘도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었어야 되죠. 그럼 이 왼쪽 위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가느냐? 얘지 얘.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 여기 x 앞에 개수도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래야 생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랑 b랑 c도 다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뭐 바로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볼까요? 760번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얘랑 겹치는 거 찾으세요거든요. 대칭이동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방향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건 여기 대칭이동하면 바뀌는 거고요. 뭐 원점 대칭이동하면 아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꼬리의 방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겹치는 걸 찾으세요라는 건 x 앞에 개수가 1인 거 찾으세요라는 소리예요. 절대값이. 그죠? 마이너스 붙은 건 의미 없다고 대칭이동하면 날아갈 거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도 의미 없다고 대칭이동하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결국 x 앞에 개수가 1인 거 누구니를 물어보는 건데 기억번 같은 건 어떻다고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겹치겠죠. 참고로 어떻게 대칭이동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0,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이거는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이건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었고 요거는 0,0에서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고 얘는 0,0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녀석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니은은 어때요? 얘는 평행이동, 대칭 이동 한다고 해서 겹치지 않아요. x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디귿은요. 평행이동, 대칭 이동하면 겹쳐요. x 앞에 1 붙은 거니까. 이 3은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리을은 어떻다고요? 루트 앞에도 2분의 1이라는 숫자 있는데 이건 억지로 구겨가지고 루트 안에 집어 넣어버릴 거라고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x 빼기 4분의 3 더하기 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겹치는 녀석이에요. 그죠? 다음 지나가는 사분면 구하세요인데 물론 얘도 그래프 그리면 해결될 녀석인데 그래프를 그냥 그려볼까요?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꼭지점. 그리고 뭐 본다고요? 꼬리의 방향. 정확하게 그려보면 x축, y축에 꼭지점 어디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꼬리의 방향은 x 앞에 양수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도 양수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분면이 달라져요. 그죠?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녀석인지 이렇게 가는 녀석인지는 손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인지 얘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x에 0 대입해서 y절편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이건 y절편이 음수, 이건 y절편이 양수. 그죠? x에다 0 대입해보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y좌표 살펴보면 루트 4 빼기 3 이렇게 생긴대요. 그죠? 마이너스 1이네. 음수네. 그러니까 누구다? 얘더라. 생긴 모양이 이렇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4분면은 1, 3, 4, 4분면을 지나가죠. 이거 굉장히 평평하다고 말은 했지만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언젠간 1, 4분면으로 올라갈 거예요. 1, 3, 4, 4분면 지나간다 라는 소리입니다. 졸리지요? 다음 11번. 이번엔 그림 그려져 있고 그래프 찾아보세요예요. 숫자 3개나 써 있죠. 정보가 3개나 있다는 거야. 꼭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y절편이 1이다. 그죠? 그럼 보자고요. 그림 보기 전에 얘 쳐다보면 꼭지점 어디? 루트 안에가 0 되도록 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그때 y값 c.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고 똑같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0,1 지나간다며. 0 대입해보면 누구예요? 루트 b 더하기 c. 얘가 1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ABC 찾아보시면 되죠. 보면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 금방 찾아진 거고요. C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루트 B가 2란 이야기니까 B는 4더라 그런 소리고 B가 4래. 그럼 A도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랑 B랑 C가 다 찾아지더라 입니다. 그쵸? 뭐 그려보세요니까 됐고 이거 옳은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y는 루트 뭐시기 그래프 그려볼까요? 꼭지점 어디? 3, 마이너스 1. 루트 안에가 0 되는 거 3.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꼬리의 방향은 왼쪽 위로 가는 거예요. x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왼쪽. 루트 앞에 양수니까 위로. 그래서 3,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1번 틀렸죠? 6 이하 아니야. 3 이하예요. 그죠? 2번 치역이 1 이상이네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또 틀렸네요. 3번 3,1을 지나가네요.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인데 3,1을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4번 요 녀석을 평행이동한 거네요. 헷갈린다. 그죠? 그런데 당연하지. x 앞에 마이너스 2 붙었네요. x 앞에 마이너스 2 붙었네요. 뭐 6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그건 꼭지점이랑 관련 있는 거고 x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하면 겹칠 녀석이고요. 그래프 그려보니까 어때요? 5번, 3, 4분면은 지나가지 않죠. 그죠? 이게 5번도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3, 4분면 지나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다 그랬어요. 근데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루트 6 빼기 1이거든요. y절편이 양수예요. 왼쪽에서부터 올라오다가 y절편이 양수인 상태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3, 4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림 그려보지 않았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건데 뭐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려가지고 판단을 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유형 13번은 이제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무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정의역의 범위만 잘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쪽 끝에 값이었잖아요. 무리함수라고 다르지 않아요. 무리함수도 똑같지. 꼭 시점에서 출발하면 오른쪽 위로 계속 가든가 오른쪽 아래로 계속 가든가 아니면 왼쪽 위로 가든가 왼쪽 위로 간다는 건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계속.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작정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려고 작정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양쪽 끝에 값 집어넣으면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그림 그려볼 필요조차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인데 물론 우리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3 꼬리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x좌표가 커질수록 y좌표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니까요. 그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고 x가 3일 때 최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넣어보면 아니까. 넣어서 큰 게 최대고 넣어서 작은 게 최소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도 그닥 할 얘기가 없어요. 뒤에 보면 여러 번 헷갈리라고 나오는 거 정도는 그냥 이런 거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주어져 있고 뭐 정의역의 범위 한번 구해보세요인데 이런 것도 그냥 다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이거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얼마냐인데 이 범위 안에서 이 녀석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꼬리가 어디로 날아가요?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거든요. 증가하는 녀석이라고. 언제 최대겠어요? x가 17일 때 최대다 그 얘기야. x에 17 넣었더니 2라는 값이 나왔대. 그걸로 a 찾은 다음에 2 대입해서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냥 여러 번 산수하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들어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최대 최소는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14번 집중 공략. 집중 공략. 중요한 거 맞고요. 엄청 중요한 거 맞아요. 이게 왜 엄청 중요하냐면 어제 유리함수 할 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무리함수는 직선이랑 만난대잖아요. 그림 안 그리면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되고요. 물론 그래프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니고 그래프도 필요하고 식도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두 가지를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림 그려보자고요. 출발 지점 어디냐면 2,0 꼬리는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x 앞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루트 앞에 양수니까 위로. 그래서 생긴 모양이 x축, y축 좀 크게 그려야겠는데 y축 2,0에서부터 출발할 거고요. 왼쪽 위로 이렇게 갈 텐데 대충 좀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y절표 미리 찾아보면 x에 0 대입해보면 루트 4에서 2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0,2라는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가 y는 4-2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직선인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y절편이 k로 뚫려 있거든.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 보면 k가 좀 작은 녀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위에서. k를 야금야금 올릴 거야.
계속해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언제 교점이 하나 생겨나냐면 하나 더 생겨나냐면 꼭지점 지나갈 때. 요 순간에 여기 교점은 이게 올라오든 말든 이 교점은 여기서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교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건데 올라오다가 여기서 딱 다시 만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교점이 하나 생겨난다는 거야. 요 순간에. 그래서 요때부터는 교점이 두 개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도 교점은 두 개인 상태겠죠. 언제까지 두 개일 거냐면 요 교점이랑 요 교점이 언젠가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 초록색 직선을 조금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초록색 직선을 좀 더 올리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로 옮겨지죠. 조금 더 올리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로 옮겨져요. 그러다 둘이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그게 언제예요? 접할 때인 거지. 그죠? 얘네 둘이 접하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 순간에 교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증발하죠. 교점이 없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인 상태는 그림에서 보면 요 순간이랑 요 순간의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경계가 되는 순간이고 뭐 이거보다 더 위에 있거나 이거보다 더 밑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이때와 이때 K의 값을 좀 찾아볼 텐데 밑에 있는 거 좀 할만하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말로 표현하자면 꼭지점을 지날 때거든요. 꼭지점의 좌표는 2,0인 거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2,0이라는 점을 지나가려면 K의 값이 2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 K의 값은 2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은 뭐야? 접할 때거든요. 접할 때라는 건 그림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얘는 식으로 찾아야죠. 근데 접할 때라는 건 교점의 좌표가 한 개일 때 그런 얘기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한 개일 때 이런 소리니까 연립하면 근이 하나밖에 없다. 뭐 쓴다? 판별식. 그래서 보시면 요게 y인데 똑같이 누구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 요 무리함수랑 요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예요. x좌표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둘 거고 이거 루트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곱하면 되죠. 4-2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우변 넘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 그랬으니까 아예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볼 텐데 짝수니까 이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예요. 얘가 0보다 크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K제곱이 나올 텐데 K제곱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5 얘가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K가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봐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2분의 5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확실한 건 그럼 요 순간에 K의 값은 2분의 5인가 봐 싶은데 식으로 생각해보면 2분의 5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2분의 5보다 계속해서 작으면 어때? 조금 작은 건 괜찮은데 작아지다가 2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교점이 한 개가 되거든요. 근데 판별식에서는 그냥 2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그림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만 가지고 뭐 어차피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이러고 이걸로만 찾으시면 2분의 5라는 경계값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2분의 5일 땐 접하는 거 그거보다 작으면 되긴 하지만 작아도 꼭지점인 거 그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꼭지점이란 경계는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되는 경계값이에요.
얘는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2분의 5라는 걸 찾아야 되지만 요건 꼭지점을 지날 때니까 K가 2다 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왜 식으로 안 나오냐면 조금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식으로는 2라는 경계값이 찾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정식을 풀기 어려워서 우리 양변을 제곱했거든요. 요 녀석을 제곱해서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드는 순간 이 흰색으로 써 있는 식은 여기 써 있던 녀석이 이거 제곱한 녀석이 얘인데 요 녀석이 파란색 곡선이었는지 노란색 곡선이었는지 구분을 못해요. 이 노란색 곡선은 누구냐 하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쳐봐. 이것도 똑같이 제곱해서 방정식 풀 거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이거랑 완전 똑같은 녀석 나와요. 그죠?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건 제곱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식은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티가 안 난다는 거야. 이 식 입장에선 야 파란색부터 온 건지 노란색부터 온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 식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 가지고 찾으면 2분의 5보다 작아요인데 파란색, 노란색 합쳐서 생각해보면 2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그죠?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합쳐서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2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다고. 근데 사실은 이 노란색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게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건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손으로 내가 아야 이 밑에는 아니잖아 라고 손으로 골라내셔야 하는 거예요. 제곱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상사입니다. 우리 왜 유리함수에서도요. 분모에 있는 미지수 x를 오른쪽으로 올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래프 그렸어야 됐어요. 어제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할 때도 보면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걸 위로 올려서 판별식을 쓰다 보니 기울기가 0인 거 사실은 안 만나는데 기울기가 0인 것도 식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식으로만 따지면 이 밑에 있는 녀석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원래 루트였던 걸 보기 불편해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루트인데 2차로 풀었잖아요. 2차로 바꿔서 풀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류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정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수밖에 없다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내가 편한 대로 2차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쓸 거지만 그 와중에 생겨나는 이런 오차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리셔야 되고 식도 써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들 보시면 특히나 유리함수는 어떻게 운 좋게 그냥 그림 안 그리고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리함수는 거의 없어요.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절대로 안 풀리니까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푸실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갈까요? 요거 잠깐 보고 쉬었다 합시다. 요거 보시면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 지금까지 본 무리함수 그래프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1차식이었거든요. 근데 쟤는 2차식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보기 불편하게 생겼고 게다가 뭐 그래프 그리라고 한참 얘기했는데 젠장 보는 것도 처음인데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살짝 채보면 이런 거다. 답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곱해보면 y제곱이 1-x제곱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곱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원이에요, 원. 요거 좌변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원이라고 원.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원은 아니고요. 원 중에 반원이에요. 요 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원이어야 하는데 이 중에 얘는 y좌표가 0보다 큰 것만
루트 머식이잖아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양수라고. y가 0보다 큰 것만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 중에 반원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요만큼만 살아남을 거예요. 밑에는 없는 거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겠죠? 얘도 반원이구나 라는 거예요. 루트 앞에 부호를 이용하시면 y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그걸로 위쪽 반원인지 아래쪽 반원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약간 특별한 녀석이어서 요 얘기만 좀 했고요. 이제 남은 게 역함수인데 하고 쉬어도 돼? 다 죽을 표정인데 하고 쉴 거야. 역함수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고 싶겠지만 좀 중요한 건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진아. 중요한 거예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거든요. 이거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는데 좀 뭐랄까, 역시나 역함수는 말한 것처럼 구하세요 아니면 구할 일이 없어요. 구하세요가 아니면 구하지 않을 고민을 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냥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빨리 대입하면 산수하기 편한데 그 외에 나머지는 안 구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짜증나게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렵거든요. 구할 수 있어. 근데 귀찮아. 구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리함수의 경우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간편하게 생긴 요 녀석부터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x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세 번째 x랑 y랑 서로 자리를 딱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쟤도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1대1 대응 맞죠? 정의역 0 이상, 치역 0 이상 0,0에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한 번씩 만나고 한 번씩 만나잖아요. 1대1 대응 맞고요. x는 이라고 정리할 거예요. 제곱해야겠죠? 루트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 x는 이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x축, y축 저 위에 있는 거 그림 그리면 얘를 그려보면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에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와야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그림 그림은 누구예요? 이거죠. 뭐가 문제인 거야? 잘라서 왼쪽은 버려야죠.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거 전부 다가 아니에요. 잘라서 왼쪽은 버려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역함수 구하세요. 무리함수니까 1대1 대응이에요. 양변 제곱할 거예요. x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는 사라지죠. 제곱했으니까. 쟤는 똑같이 생겼죠.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만 살아야 돼요. 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은 뭐예요? 아까처럼 빨간색 곡선이에요. 다르죠? 잘라서 오른쪽은 내다 버려야 돼요. 왼쪽만 살려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무리함수 곡선을 단순히 제곱만 해버리면 부호가 사라져요.
이게 그냥 루트 x였는지 마이너스 루트 x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이건 아까 우리 직선 위치 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위에 건지 밑에 건지 분간할 방법이 없으니 판별식만 가지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역함수 구할 때도 제곱을 할 건데 그 안에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생으로 제곱하면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누구는 오른쪽만 살릴 거고 누구는 왼쪽만 살릴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출발할 때부터 정하고 가는 거예요. 요 녀석은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0 이상인 녀석이에요. 그죠? 1위로 내려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역시나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0 이상인 녀석이고요.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0 이상인 녀석이에요. 여기서 1위로 내려올 땐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써있는 x 대신에 y를 쓰면 되고 여기 써있는 y 대신에 x를 쓰면 되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x가 0보다 큰 것만 살리라고요. 요 녀석에 해당하는 역함수는 얘가 맞는데 이 중에 0보다 큰 것만 살리라고요. 그래서 오른쪽만 사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요. 정의역 0보다 큰 게 맞고요. 치역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달린 거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거든. 그죠? 여전히 유지되고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요. 1위로 내려올 땐 x랑 y랑 자리 바꾼 거잖아요. 여기 있는 x 대신에 y 쓸 거고 여기 있는 y 대신에 x 쓸 거예요. 이런 거 나서 보면 뭐라고? x가 0보다 작다고. 왼쪽만 살리라고. 왼쪽만 살리라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2차 곡선이 될 거예요. 무리함수 맨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2차 곡선에서 돌려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2차 곡선이 될 텐데 그 2차 곡선 중에 일부분만 꼭지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만 살아날 거거든요. 그건 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무리함수의 치역을 보면 그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잖아요. 무리함수의 치역을 꼭 표시하셔야 맨 밑에 와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표시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에 와서 이거 안 쓰시면 이건 제대로 푼 게 아니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10점짜리야. 이거 안 쓰면 한 5점 날려야 돼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걸 쓰지 않으시면 얘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온 역함수인지 여기서부터 온 역함수인지도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을 꼭 쓰셔야 되고 어디 갔어? 몇 함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없니? 뭐 하나 구해볼까요? 이런 거 하나 구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거?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하나 해보죠. 연습삼아 하나만 구해보면 y는 x-2 더하기 1. 이 정도는 쉬운 거지. 그죠? 무리함수니까 2,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x를 밖으로 꺼내야 되니까 제곱할 건데 얘 때문에 하기 힘드니까 얘 일단 던져야죠. 양변 제곱할 거고요. x는 이라고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x랑 y랑 자리 바꿀 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정의역의 범위. 역함수 정의역의 범위. 어디서 찾는다고요? 원래함수 치역의 범위. 원래함수 치역의 범위 뭔데? 2,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림도 그려보면 이런 얘기라고. 이거 뭐였다고? x축에 y축에
2,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니까 역함수 그리면 1,2에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어야죠. 1보다 오른쪽만 살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그죠? 아, 이 너무 큰데? 네, 하자. 네, 똑같이 하는 거야. 넘길 거고요. 제곱해야겠죠? x는 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제곱하면 요 마이너스는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y는 전결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8 이렇게 생겼어요. 끝나면 안 된다고. 정역의 범위, 치역의 범위, 이거 치역의 범위 뭐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출발하는 지점이 3,5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거예요. 3,5에서 왼쪽 아래로 간다고?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요 치역의 범위가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x의 범위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역함수는 틀리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건 이제 역함수 할 때도 한번 한 적 있는 얘기이긴 한데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당연히 뭐 아까 문제 보니까 그런 거 있었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이런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슬쩍 했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거나 아니면 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땐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경우만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면 풀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말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 찾는 거예요. 원래 함수랑 y는 x 사이의 교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x좌표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x좌표를 찾으면 둘 다 y는 x란 직선 위에 있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다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두 교점의 x좌표 차이를 알면 거기에 루트 2를 곱해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멈췄어. 이건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거거든요. 이거 782번 같은 거. 얘랑 역함수가 만나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래. 그럼 이건 교점을 생각할 게 아니고 얘랑 y는 x가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게 왜냐면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만나봤자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얘랑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야지만 우리는 얘랑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건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의 차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야? 그러면 x좌표의 차이가 1이야 그 얘기고 x좌표의 차이라는 건 얘랑 y는 x랑 같다고 놓고 2차 방정식 풀 거잖아요. 그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이가 1이야 라는 말이라고요.
2차 방정식 두 군의 차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나와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모르는 사람은 유도하세요. 합이랑 곱을 이용하시면 차이가 나오죠. 합을 제곱해서 곱을 4개 빼고 다시 루트 씌우시면 차이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만 요거 1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그 2차 방정식 두 군의 차이가 1이다. 가지고 a 값 찾는 거라고요. 그죠? 해서 무리함수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뭐 합성함수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건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